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이거는 코너 이름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장보영 기자의 언박싱. 오늘도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언박싱 화면 함께 보시죠. 밀양에서 유소년 대상 실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신영철 씨.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곳이기에 지난 2월 말부터 2달 넘게 자발적인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신 씨는 경남도가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러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녹화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답변은 못 준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참을 했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라고 근거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자,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던 이 다중이용시설의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취재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데 휴업을 했는데도 이 지원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이야기들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일주일 이상 참여한 업체들 대상으로 지금 지원금 100만 원 정도를 경영 지원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반겼었는데 이 지원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중에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7일 이상 강제로 휴업한,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휴업하라고 일단 내려와서 강제로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선정된 업주가 한 1만 739곳 정도 사업주가 지금 받게 됐고요. 이 도가 지원하는 그런 운영 제한 조치가 된 시설이 어디냐?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재난지원본부의 어떤 가이드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곳은 포함이 되어 있고 유흥주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 교습소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시설업,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태권도장 이런 데 다니잖아요. 이런 곳들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휴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곳들 해서 총 12개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진 시설들이 일단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가 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업들이 명확히 정해졌지만 이 시설 12개 종류 시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휴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만 딱 선정이 됐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휴업이 지금 가능한, 그러니까 휴업을 강제로 했던 곳은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이렇게 4개 종류밖에 되지 않고요. 이 외에 태견, 요가, 주짓수, 필라테스, 그리고 포함해서 이 교육시설업, 아까 그 실내 체육교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축구도 있을 거고, 농구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경남도가 지원하는 시설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18,300곳입니다. 학원과 체육도장, 유흥주점까지 12종류 시설이 포함됐지만 각종 실내 체육교실은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다름없지만 학원으로도 체육시설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강제 휴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체육시설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가 등록 체육시설업이 있고, 그 다음 신고 체육시설업이 있고, 또 자유업종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장 기자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유업종 체육시설이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유업종 체육시설에 대해서 휴업 지원금을 벌써 나눠주고 있고, 지금 2차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좀 보면 한 발 널러져요.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선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제일 늦은 곳이 저는 이제 경상남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여러 지자체 단체장 중에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보면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도 대응했고 그다음에 재난 지원에 대해서도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난 지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지원이 돼야만 이 효과를 보는데 그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한다면 이게 효과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정면 돌파해 가지고 완전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김경수만의 좀 리더십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쉬워서 도민 안상으로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러면 사각지대를 다 없애고 소상공인 다 주면 안 되냐,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경남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미 경남도에 재난지원금이 1차 나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예산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게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좀 도 차원은 좀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 여력이 있는 데는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더라고요. 지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 조항이 추계돼서 체육시설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을 허물어주는 거죠. 그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다 지원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는 지자체부터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봤을 때는 아까 신고 문제도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도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국 최대 규모로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수 도정 이야기가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허정무 창원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청사 출입 통제도 이제 경남도보다 창원시가 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타 지자체는 되는데 왜 우리 경남은 안 되느냐. 맞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다 보면 결국 뭐 김경수 도지사의 표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표가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좀 직접 나서가지고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가 안 된 업종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특히 이런 교육 업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혹시나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관리의 자기의 부재. 맞아요. 책임이 그럼 될 또 수 저희 있으니까. 사회압박문을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했으면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인가 축구 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그 학생들 데려다 주다가 승합차가 사고 나가지고 큰일 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축구 클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시설 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 학생들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태호 유찬이법이 생겨났는데 꼭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보다는 좀 미리 점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가 좀 우선적으로 마련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큰 재난이 한 번 왔는데 네. 또 한 번의 재난이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들한테는 살아나갈 구멍이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케어받고 싶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랑 장 기자님 말대로 그런 베이스부터 좀 기초 공사부터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